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읽어오는 부분까지는 다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출력하는 뭐 이런 거 스트립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실제로는 내가 읽어온 데이터를 리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리드 4번을 마지막에 호출했나요? 자, 리드 4번을 마지막에 호출했으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이거 여기다 쓰기가 좀 자, 라인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인즈. 어차피 우리가 난수를 만들 때 make randoms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추가하는 코드를 이미 봤었습니다. 이제는 문자열을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lines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파일 관련된 코드예요. 전체를 다 읽어서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리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안쪽에서 출력하는 코드는 사용하지 않죠. 네, 리스트에다 넣어가지고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앞쪽으로 조금 올라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read4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lin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리턴하는 값을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lines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해야죠. 어떻게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리드 3번 한번 볼까요? 리드 3번도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쓴다 그래도 똑같이 만들고서 리턴하면 되겠죠? 리턴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드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깥쪽에서 라인즈 만든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하는 시점에 계속 추가한 다음에 클로우즈 지나고 나서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리드 1번은 얘를 썼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썼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리턴한다? 여기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라인즈라고 해서 한 번에 읽어온 효과가 없어요. 계획 문자를 제거해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또 이렇게 라인즈라고 쓰기가 되게 그러네요. 하여간 여기다가 변수, 여기서는 뭐 리절트 이렇게 하나 만들고 result.append line.strip 이런 식으로 뭐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턴인데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드에서는 리드 라인즈로 읽어온 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쓰죠. 자, 그러면 이 리드 라인즈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단 이거 지저분한데 주석으로 요것들을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자,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이거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jo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자, f.readLines로 읽어온 다음에 그냥 바로 join 함수를 호출해 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서 일단은 read 4번 호출하는 코드는 저는 주석으로 받겠습니다. 주석으로 받고 print read 1번. 예, 이거 변수에다가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출력해 봤습니다. 자, 지금 read 1번이 리턴한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문자열이에요. join 함수가 하는 역할은 list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들을 한 번에다 결합하는 역할을 해요. 자, 만약에 이 어떤 리턴 값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이거 이름이 조금 좀 어려운데 그냥 파일에 있는 내용 전체예요. 파일 전체를 그냥 통째로 다 문자열로 가져온 변수. 그게 텍스트 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파일을 다루고 싶을 때만 readlines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나로 다루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원격으로 된 누구한테 전달하고 싶었나 보죠. 예,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리스트로 되어 있으면 전달 못해요. 왜요? 상대방이 파이썬을 쓰는 게 아니라 자바나 C 언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거든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좀 리드 원 정리한 것좀 하시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되게 특이한데 이제 join 함수예요. 오른쪽에는 이제 lines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뭐 이런 거 넣으면 예, 이때 안쪽에 들어가야 될 리스트 안의 요소들을 결합할 때 요거를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써서 결합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거를 쓸 일이 없죠. 계획 문자도 다 들어가 있고 이미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예, 있는 그대로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방금 저기서 네. 그 별별을 들어갈 때 첫 줄은 안 들어가네. 예, 왜냐하면 첫 줄은 데이터와 데이터의 사이가 아니니까. 예, 조인 연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조인 함수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내려가서 이거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갑니다. 자, 이제 조인 함수하고 쌍을 이루는 함수가 스플릿입니다. 이 두 가지 함수 뭐 완전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스플릿 함수는 지금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을 내가 지정한 어떤 특정 문자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쉼표를 넣어가지고서 데이터를 잘라낼 수 있어요. 자, 스플릿의 결과는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세 개로 잘라냈어요. AA, BB, CC. 자, 지정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인 함수를 통해서 합치죠. 이때 보시면 원래 있던 쉼표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원래대로 쉼표를 좀 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조인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다시 쉼표 같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호환이 되는 겁니다. 스플릿 함수는 저 스플릿하고 가로 안에 있는 그 쉼표 기준을 따라가요. 이거 자를 때요? 네. 이걸로 자르죠. 만약에 이 안에 쉼표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잘리겠죠. 뭐. 안 잘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문자열인데 리스트 안에 한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스플릿의 리턴 값은 무조건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플릿과 조인 함수에 대한 사용법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니까 정말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읽기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갖다가 쓰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파일 쓰기입니다. 자, 파일 쓰기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용했던 이 파일 네임을 사용해서 파일 쓰기 하면 이 파일은 날아가 버립니다. 삭제돼요. 그러니까 파일 쓰기에서는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라이트라 그러면 되겠네요. 데이터 폴더에 write.txt 네, 자 프로그램을 구동했습니다. 구동하니까 뭐 저는 주석으로 다 막았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write.txt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W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열면 그냥 그 순간에 만들어져요. 만약에 이것이 존재하는 파일이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삭제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좀 써볼까요? 이게 뭐 쓸만한 내용이 되기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hello 뭐 쓰기는 뭐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쓰고 싶은 내용을 write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그냥 전달하면 끝나죠. 네, 자 기록했습니다. 이제 write.txt 열어보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줄은 바뀌어 있지 않아요. 프린트 함수나 이렇게 줄 바꿈이지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 바꿈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뭐 개인 문자를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들이 있죠.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죠? 헬로 파이썬. 그 다음에 쓸 말이 없네요. 웰컴. 뭐라 그랬어요? 웰컴. 웰컴. 웰컴 좋아요. 네. 웰컴. 네. 여러분 파이썬에 잘 오신 겁니다. 네. 자, 웰컴. 자,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계획 문자를 따로 출력하기도 하고 그냥 편한 것들을 하나 골라 쓰면 돼요. 이제 구동하면 비효율 이제 줄이 3번 바뀌는 겁니다. 웰컴 좋은데요? 어떤 이런 규칙이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5글자, 6글자, 7글자.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쓰기까지 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어떤 거야? 라이트 여기. 커피 웰컴스. 네, 그러면 일단은 자,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오픈 함수 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바뀌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움말은 아닌데 그냥 도움말처럼 저는 사용을 해요. 근데 뭐 거의 잘 안 보는데 오픈 함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쓴 거는 R과 W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 뭐 써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기존의 파일 내용을 삭제하고 싶지는 않아. 추가할 거야. 그러면 어펜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R하고 W 그냥 이렇게 쓰는 거 빼면 개인적으로는 잘 다른 거는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파일을 배웠으니까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 KMA로 가겠습니다. 자, 어저께 했던 KMA로 오셔서 자, 맨 아래쪽에 내려갔어요.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어저께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RE.find all 한 번에 하는 이 코드를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 화낼 되나요? 자, 한 개를 여기서 더 보여드리고 파일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굳이 모드라고 하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를 찾지 말고 점수하기 물음표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데이터가 있구나.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모두로 하고 뒤쪽에는 점 더하기 물음표, 점 더하기 물음표, 점 더하기 물음표. 그냥 중간에 들어가는 거를 다 그냥 점 더하기 물음표로 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드도 바꾸고 싶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서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이 로케이션즈 안쪽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얘가 좀 걸러내네요. 그래서 모드를 없애는 거는 뭐 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근데 일단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뭘 찾는지 모르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보시면 괄호로 묶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묶지 않았어요. 이렇게 묶지 않았던 것은 걸러내겠다. 필터링이라는 뜻이죠.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뜻이. 자, 이제 요거는 봤으니까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자, 요 코드는 파일에 저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자, 아래쪽에 어저께 마지막에 주석으로 막았던 이 부분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하면 이것도 뒤에 수정을 좀 많이 했군요. 자, 이 뒤쪽에 있는 역시 이 코드도 주석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이 앞쪽에 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만 주석으로 푸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쉼표가 있는 상태로 출력하는 요 버전이 우리가 파일에 기록할 형태예요. 코드가 지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어디 주석을 맞고 풀어야 되는지 모르시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그냥 제가 요거를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요거 로우 쪽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출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출력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파일에다가 저장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저장할 거예요. 자, 맨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기존 코드하고. 자, 이 위쪽에서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오픈했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내려가서요. 맨 마지막에서 파일을 오픈했으니까 습관적으로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파일을 닫았어요. 아직 파일 내용은 이제 쓰지 않았고요. 그냥 열고 닫기만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프린트 뭐 로우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f.write 로우 하면 되겠습니다. 네, 변수 한 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write에다가 전달할 수 있어요. write가 조금 사용하기 불편한 거는 변수를 한 개밖에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일부러 하나를 모아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자동으로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봤으니까 계획 문자까지 하나 출력을 해줍니다. F예요? 자, 그러면 CSV 클릭하면 여기 텍스트 파일 선택하시고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변수 이름은 F라고요. 아, F 파일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을 들어있었죠.
예, CS 파일로 네, CSV. 처음에 이렇게 예, 또 잘 안 되시는 분들 KMA 올라갔어. 점이에요. KMA.CSV. 여기서 F라는 변수가 안 만드는 거죠. 쭉 되게 올라가서. 그러면 위에 올라가죠. 첫 번째 크게 됐어요. 네, 점이에요. 네. F 변수가 F 변수. 맨 꼭대기에요. 왜 확장자를 CSV로 TXT로 첨언합니다. 아니요. 예, CSV로 해야죠. 왜 CSV로 하냐면 저 파일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읽어올 때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눈으로 파일 이름 같은 거 봐야 되니까. 예, 저 이름이 제일 좋은 거죠. 선생님 근데요. 네. 이거는 지금 데이터를 오픈한 다음에 뒤에 데이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픈을 할 때 쓰겠다라고 여쭤봐요. W? 아 그럼 이거 여기다 창을 만든 요 명령으로 요 그렇죠. 데이터 밑에 이걸 열겠다라는 거고 이걸 만든 다음에 밑에 써서 예, 갖다 넣는 거죠. 넣는 거고요. 아, 네, 또 네. 여기서 KMG.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하나 이거 올라가야 돼.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 제가 폴드 시스템 지금 여기에 지금 CS 파일이 있고 이거는 수업 못하는 앞으로 계속 써야 돼요. 그냥 아니 나가요. 예, 붙이셔야 돼요. 자, 데이터 폴더 앞으로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다른 폴더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공업 폴더 만들어서 경로를 직접 설정하시면 피곤해져요. 데이터 폴더 되게 많이 써요. 선생님 죄송한데 네. W는 그 R이야. 라이트 아, 쓰기. R은 그냥 읽기만 한다는 의미고요. 있는 그렇죠. 데이터를요. 예. 아, 네, 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이 kma.csv 파일을 제가 메일로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파일을 쓰는 작업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수업할까요?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파이썬 파일이고요. 내03 여기에다가 뭐라 그래야겠죠? 딕셔너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까 거기다 설명을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뭘 가르쳤는지 대략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거 수업하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점점 제가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써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밀고했고 딕셔너리를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해봅시다. 네. 그 CSV 파일 쓸 때요. 네네. 쓴 결과를 보니까 좀 깨져 나오는데 이따가 볼까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네.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A는 A에다가 데이터를 변수를 하나 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얘의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라고 나옵니다. 컬렉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 안에다가 값을 이렇게 하나 넣게 되면 그때는 셋이 됩니다. 요거는 set, 요거는 딕셔너리. 자, 어저께 잠깐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중괄호를 이용한 컬렉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set과 딕셔너리. 표기법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set이 중요한가요? 딕셔너리가 중요한가요? 딕셔너리가 100배는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쪽에 데이터를 넣지 않았을 때 기본값이 딕셔너리예요. 그러면 딕셔너리하고 셋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셋 같은 경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콜론을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 넣으면 딕셔너리, 하나만 넣으면 셋인 거예요.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딕셔너리 앞으로 수도 없이 나와요. 데이터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 리스트하고 딕셔너리예요. 이 딕셔너리는 그리고 문제는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G 좋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자, 그러면 일단은 셋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A라는 변수를 너무 많이 썼으니까 B 쓸까요? 1, 2, 1, 4, 5. 셋을 보시면 우리말로는 이것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배웠던 그 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합집합, 여집합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연산을 잘할 수 있는 컬렉션을 집합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집합을 사용해야 될 때는 없어요. 평생 코딩만 했는데 이 셋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한 어떤 컬렉션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만 수업 시간 외에 실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적게 코딩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저는 사용하는 법을 찾지 못했어요. 조금 안타깝죠. 자, 셋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공통된 걸 하는 것이죠.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순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도 정렬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값을 리스트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출력해보면 set은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리스트는 허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C의 컬렉션에 들어있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중복된 데이터를 다 삭제해서 중복되지 않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1과 3과 5 이렇게 세 가지만 남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제거하면 그럼 배열은 상관. 배열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 135로 바꿔야 돼. 135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배열로 트리식을 맞춰야 돼요. 아니요, 안 맞추셔도 돼요. 맞추셔도 돼요. 유니크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니크. 이거 고민하면 안 되는데요. 이미 답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거를 고민한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건 여러분이 못 푼다는 뜻이에요. 웬만한 실력자가 아닌 다음에 유니크한 데이터를 못 만들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방에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돼요, 이거는. 네, 다 했죠? 네. 이건 뭐, 숨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셋으로 그냥 형변환하면 돼요. 데이터의 변환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인티저, 플로트, 불, 스트링 이 4개 외에 4개를 더 알고 있는 거예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컬렉션 간의 형변환.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셋이란 말이죠. 나는 리스트를 원해요. 그렇다면 다시 또 한번 리스트로 변환을 시도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찾아낸 셋에 대한 유일한 사용법이에요. 근데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다른 언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저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셋을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에 들어있는 유니크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셋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딕셔너리를 보도록 할까요? 자, D는 좋아요.
딕셔너리를 하는데 D로 시작하니까 예, 징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보면 데이터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입니다. 영한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를 찾으면 한글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역시 얘도 똑같아요. 앞쪽에 있는 거를 영어 단어, 뒤쪽에 있는 거를 한글 설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문 용어로는 키, 밸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라고 하는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컬렉션을 딕셔너리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요거 들어가는 거는 관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가독성을 위해서 한 칸 공백으로 이렇게 뜹니다. 앞쪽에 넣은 것은 작은 따옴표 있어야 되고 뒤쪽에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딕셔너리를 구조체라든가 레코드라든가 뭐 클래스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에는 이거 말고도 두 번째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완전하게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고요. 뭐 아주 미묘하게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아래쪽의 방법을 더 선호를 해요. 이거는 딕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때 밑줄 코드하고 차이점은 컬러라고 하는 키를 입력을 할 때 위쪽에 있는 거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안 들어가죠. 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생략을 했을 때 작은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는이 들어가고요. 프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해요. 프린트 D에 컬러 번째. 프린트 뒤에 컬러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컬러라고 하는 변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키값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따옴표 문자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키값을 지정할 때 반드시 문자열 형태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프라이스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리스트하고 좀 유사해 보이는데 사실은 좀 리스트를 그냥 흉내낸 것에 불과하고 완전 다릅니다.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집어넣은 데이터 순서가 그대로 보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 딕셔너리는 보시면 이 출력이 될 때 이게 똑바로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뒤집어진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요. 왜 순서를 보장하지 않을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찾는 거죠. 앞에서부터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찾을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리스트. 그냥 리스트는 넣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냥 넣기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딕셔너리는 빨리 찾는 거, 몇 페이지 그냥 이렇게 찾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서까지 지켜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어요. 자, 순서가 얘는 없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